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박경덕입니다.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워크샵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이제 암호 쪽은 전혀 모르는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제 재밌는 토픽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제가 할 발표가 그 다른 토픽이나 이 워크샵의 전체적인 구성이랑 좀 많이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AI, 이 퀀텀 컴퓨팅과 이 AI 쪽의 그, 그 내용을 이제 흔쾌히 이렇게 들어주시겠다고 해주시고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는 이제 피직스 미츠 AI라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그 큰 주제를 이제 잡아봤고요. 뭐 물론 지금 그 발표를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뭐 물리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AI가 사실 이 물리학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현대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AI라고 하면은 사실 AI가 이제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그 영역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 좀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생성형 AI 또 생성 모델 그리고 이 양자 컴퓨팅이 이 생성 모델에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좀 물리학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디테일한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이 이제 흔히 뭐 퀀텀 AI라고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퀀텀 AI라는 표현이 이게 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인텔리전스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막 퀀텀까지 붙여서 이게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어 이렇게 흔히 이제 쓰이고 있는 용어다 보니까 저도 그냥 뭐 이제 퀀텀 AI라고 부르긴 하겠는데요. 이 퀀텀 AI라고 하는 이 분야의 연구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이제 방향성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양자 컴퓨팅 기술을 이 기계학습이나 뭐 이런 AI를 더 잘하는 데에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퀀텀을 쓰면은 그러니까 뭘 좀 다르게 할 수 있냐? 아주 그냥 크게 생각을 했을 아주 하이 레벨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제 데이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습이라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뭐 학습뿐만 아니라 사실 아주 많은 그 컴퓨팅의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떠한뭐 베이시스로 표현을 하느냐, 어떠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퀀텀을 써서 뭐 이제 조금 그 좀 더 다른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데이터를 어, 이렇게 뭐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그 기계학습에서 그 예측 모델, 그러니까 어떤 인풋이 왔을 때 이 인풋의 아웃풋이 뭔지를 맞추는 이런 예측 모델을 쓸 때 그 좀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양자역학적인 성질 중에 어,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겠지만 그 확률적인 성질 사실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왔을 때 비슷한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에서는 그 확률 분포 모델링이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확률 분포, 양자 시스템은 그냥 인트린식하게 이 어떤 확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률 분포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라고 한 엄청난 그 거대한 주제 아래에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프레딕션 문제나 또는 그 제너레이션 문제에 있어서 이 양자 기술을 어떤 새로운 계산적인 툴로서 써보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AI for 퀀텀도 있습니다. 이제 퀀텀 문제를 푸는데 AI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양자 기술이 뭐 이제 여전히 여러 가지 뭐 챌린지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양자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뭐 새로운 양자 하드웨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뭐 이것이 얼마나 실제 뭐 산업에서 또는 뭐 실제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용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뭐, 뭐 클라우드 접속을 통해서든 또는 실제 실험실에서든 어쨌든 이 계속 그 양자 역학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이런 하드웨어들을 계속 접해보고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 양자 시스템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새로운 유형의 어떤 새로운 그 기존과는 좀 다른 그 과정을 거친 새로운 그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데이터 그리고 또는 그 AI 관점에서는 또 새로운 그 뭐 러닝 태스크 새로운 이제 문제 새로 이렇게 풀어볼 이제 흥미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양자 시스템으로부터 양자 하드웨어로부터 얻어낸 데이터를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뭐, 다양한 것들을 뭐 상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또 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퀀텀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그 퀀텀 하드웨어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학습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퀀텀 에러 커렉션에도 잘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노이지한 그 퀀텀 디바이스 또는 뭐 어떤 그 노이지한 퀀텀 디바이스에다가 어떤 뭐 스테이블라이저 메저먼트 같이 뭐 이제 퀀텀 에러 커렉팅 코드에서 어떤 그 메저먼트를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유형의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또 AI를 통해 뭐 에러 커렉션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쓰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이런 큰 그림에서 이 양자 샘플링을 그 생성 모델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 퀀텀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클래시컬한 AI를 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은 그냥 이제 첫 번째 파트, 양자로 요 생성 모델 만드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요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다 최대한 다뤄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퀀텀 포 AI, 특히 이제 생성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생성형 AI 아마 모든 분들이 이 생성형 AI는 아주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생성형 AI를 거의 안 쓰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흔히,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음악을 만드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있고, 뭐, 코딩을 할 때 요즘에는,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서 코딩을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고요. 거의, 어, 예전에는 그냥 직접 코딩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어떤 이런 생성형 AI 툴이 없으면은 코딩을 하기 힘들 정도로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이 프로덕티비티가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많이 올라가게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나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동영상 만든 거에서 이미지만 캡처한 건데 이렇게 막 그 저희 집에 산타가 선물을 두고 오는 이런 동영상도 몇 분이면 이제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를 그냥 수작업으로 하는 거를 저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어, 너무 쉽게 생성형 AI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분자 구조, 분자를 설계하는 거, 어떤 분자 구조를 생성해내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신소재 개발이나 뭐 신약 개발 이런 데 쓰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생성형 AI가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 삶 속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너레이티브 러닝, 이 생성 학습을 하겠다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이런 그림으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가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관측하는 데이터들은 다 그 이면에는 어떤 그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렇게 복잡한 확률 분포가 내재가 되어 있고 우리가 관측을 할 때마다 그 확률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들이 이제 관측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이건 알지 못하는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옵저베이션들만 가지고서 어떤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옵저베이션만 가지고서 이 샘플링 프로세스를 잘 모델링을 하고 이거를 잘 따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샘플링 프로세스를 잘 학습을 해서 그 다음에는 마치 이 우리가 모르는 분포에서 샘플링이 되듯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쓰이는 철학은 어떤, 이거는 이제 모르는 분포고, 이걸 우리가 여기서부터 샘플링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 해보고 싶은 건데, 일단 샘플링하기 되게 쉬운 분포 하나를 찍습니다. 이제 뭐 가우시안이라든지,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일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샘플링할 수 있는 어떤 확률 분포를 찍고 여기에서 이제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샘플을 어떻게 트랜스폼을 해야지 마치 여기서 샘플링이 된 것처럼 나오는지 그런 어떤 그 매핑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디퓨전 모델이나 뭐 또는 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뭐 또는 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이런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파트가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파트 1은 요 모델 파트를 이제 퀀텀을 써서 이 파트를 좀 더 잘하는, 하지만 여기 이제 데이터 자체는 그 어떤 클래시컬한 데이터인 거고요. 이제 클래시컬한 데이터가 왔을 때, 이거를, 정말 실제와 비슷한 데이터로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그 이 모델을 만들 때에, 모델을 학습할 때에 퀀텀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시간이 된다면 이제 파트 2는 아예 이 샘플링 자체가 어떤 양자 역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퀀텀일 때, 이거를 어떤 클래시컬한 AI 모델로 학습을 해서 이 퀀텀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부터 시작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자면, 이 생성형 AI가 사실은 이 물리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24년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정확히 그분들이 하신 일들이 이 현대 생성형 AI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랑 존 홉필드 교수님이 그 24년도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이제 물리학에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런 기계학습 모델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물리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런 또 복잡한 그, 그 기계학습 모델들이나 뭐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볼츠만 머신은 어떤 프로바빌리스틱 어떤 확률성을 띠고 있는 특히 이제 볼츠만 분포를 따르고 있는 물리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스핀 시스템인데요. 클래시컬한 스핀 시스템, 뭐 아이징 모델이 되겠죠. 아이징 모델이 있고 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이징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S라고 하는 거는 이 스핀 컨피규레이션인데 어떤 특정한 스핀 컨피규레이션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아이징 모델로 모델링을 해놓고
그러면 그 특정한 컨피규레이션이 관측이 될 확률을 그 이제 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확률로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이런 그 underlying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 재료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확률 분포는 그 에너지로 결정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튜닝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은 요 에너지 그 커플링 텀들입니다. 뭐 로컬 필드나 또는 스핀 간의 뭐 인터랙션이나 뭐 이런 그런 텀들을 우리가 튜닝을 함으로써 이 확률 분포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그 에너지 파라미터들을 그 튜닝을 할 때에 그 주어진 옵저베이션들을 보면서 이 옵저베이션에 맞게 그 튜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확률 분포를 계속 바꿔 나가서 이 모델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학습하는 확률 분포가 이 옵저베이션하고 최대한 잘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건데, 근데 이 모델이 뭐 그 표현력도 되게 좋고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인터프리테이션도 가능하고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모델을 학습을 하려면 그 이그젝트하게 학습을 하려면 이 파티션 펑션, 이 디노미네이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파티션 펑션 계산하는 게 이제 고전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플링 프로세스를 결국엔 이그젝트하게 클래시컬하게 그 따라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볼츠만 머신이 80년대에 소개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뭐 활용을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활용을 잘 하지는 못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제프 힌튼 교수님이 만약에 이 아이징 모델이 어떤 특수한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뭐 그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는데 그걸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해서 이 파티션 펑션을 뭐 계산을 직접 하지 않고 이제 근사적으로 이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되게 효율적이기도 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근사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 그게 이제 꽤 그 뭐 여러 가지 그 태스크에 있어서 잘 됐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근사적으로 뭐 구조를 많이 뭐 제약 조건을 걸어주고 근사적으로 대충 풀어도 이게 꽤 쓸모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게 그 딥러닝을 좀 트리거링을 했습니다. 사실 현재 그 생성형 AI는 더 이상 이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거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변형이 돼가지고 현재 이 볼츠만 머신이라는 걸 쓰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당시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이런 볼츠만 머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이 현대 딥러닝이 로 발전하기까지 그 트리거링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그 용어를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그 스핀 모델에서 어떤 어떤 그 스핀 인터랙션에 그 제약 조건을 두는 거거든요. 스핀 인터랙션이 다 모든 스핀들이 다 이제 인터랙션을 하고 있으면은 이 그 학습시키기가 어려워서 그 인터랙션을 되게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J 텀을 그 되게 J를 스파르스하게 만드는 건데 이제 그걸 이제 restricted 볼츠만 머신이라고 뭐 RBM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어, 또 양자 컴퓨팅이 80년대에 왜 양자 컴퓨팅이 처음 등장하게 됐는지, 양자 컴퓨팅이라는 아이디어가 왜 모티베이시 됐는지 처음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어, 이 문제가 이제 물리학에서부터 온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 이제 물리 시스템을 시뮬레이트하는 그런 거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로는 계산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 마치 그 양자 컴퓨터를 그 양자 시스템을 시뮬레이트 하는데 쓰고자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 똑같은 피직스를 따르고 있는 또는 이 피직스를 시뮬레이트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 볼츠만 머신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것을 AI에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물리 시스템의 이제 좋은 예시가 이 퀀텀 어니일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퀀텀 어닐러는 음, 그냥 타임 디펜던트한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르는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이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은 특수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 H0랑 H 뭐 전 아이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두 개의 그 이제 커뮤트 하지 않는 해밀토니안이 그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웨이트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예를 들면은 이제 D-Wave라고 하는 회사가 쓰고 있는 이 퀀텀 어닐러를 보면은 이 H0는 그 뭐 트랜스버스 필드 텀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리고 H 아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그 아이징 스핀 해밀토니안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T, BT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웨이트에 해당하는 함수인 거고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아이징 스핀 해밀토니안의 그 에너지, 아이징 스핀 시스템의 에너지에 의해서 그 확률 분포가 결정이 된다고 하였고,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는 그 온도를 알려주는 그 인버스 템퍼레처 텀을 안 넣었었는데, 여기 이제 베타라고 하는 그 온도의 개념도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 퀀텀 어닐러를 가지고서 흔히 얘기하는 아디아베틱 퀀텀 컴퓨팅처럼 아디아베틱 에볼루션을 하겠다. 아디아베틱하게 퀀텀 어닐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 B라고 하는 이 텀은 항상 이제 켜놓는데 이 처음에는 A 텀이 엄청 컸다가 이거를 서서히 죽여가지고 끝에 가면은 이제 B만 남아있게 하는 건데 이 A 텀을 아주 천천히 줄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디아베틱 퀀텀 컴퓨팅을 하게 되는 셈이어서 끝에 가서 얻게 되는 상태는 그 아이징 해밀토니안의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뽑힙니다. 이제 그 말은 그 베타가 엄청 큰, 그러니까 템퍼레처가 엄청나게 작은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랑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 퀸칭, 그러니까 그 필드를 그 트랜스버스 필드 텀을 엄청나게 빨리 꺼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랑 이제 비슷한 효과를 얻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말은 그 인버스 템퍼레처가 0에 가까워, 그러니까 인피니트 템퍼레처에서 샘플링을 하는 그런 효과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는 요 AT, BT라고 하는 이 함수들인데 이거 실제로 이것들이 그 하드웨어 상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어닐링 스케줄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파라미터들인데 이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 볼츠만 샘플링을 하는데 마치 이제 베타 텀을 그 온도를 그 컨트롤해주는 이제 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익스트림한 리밋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티피컬한 그 어니링 스케줄은 요 A와 BT가 뭐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좀 어니링 스케줄이 이제 다르게 바뀔 때는 그럼 이게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이제 볼츠만 샘플링에 해당이 되는가?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쨌든 이것도 이제 퀀텀 시스템이니까 끝에 가서 우리가 뭐 특정한 베이시스, 뭐 흔히 그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에 측정하면은 그 스핀 컨피규레이션이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로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이 이런 익스트림한 케이스처럼 어떤 특정한 그 온도에서의 볼츠만 샘플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이 볼츠만 샘플링은 아주 이런 익스트림한 상황에서만 발생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수식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볼츠만 분포의 그 probability density를 이렇게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해놓고 그리고 이 퀀텀 어닐링을 하고 나서 그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에서 측정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결과값도 뭐 다이슨 시리즈 익스펜션 같은 걸 통해서 뭐 퍼스트 오더 텀까지는 그래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볼츠만 샘플링에서 나오는 확률 퍼스트 오더 텀하고
이 퀀텀 어닐링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 퍼스트 오더 텀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수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 그 아이징 해밀토니안에서 우리가 이 이타라고 제가 써놓은 요 파라미터가 우리가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변수인데 요 파라미터를 그 어떤 A와 B가 이제 그 어닐링 스케줄이었거든요. 이 어닐링 스케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값들이죠. 이 A와 B라고 하는 함수들로 어떻게 이제 이 에타 값을 잘 설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은 이 이제 베타가 좀 작은 영역에서는 이 두 개가 동일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온도 값을 가지는 그 볼츠만 샘플링을 퀀텀 어닐러가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베타 값을 보면은 결국에 이 A랑 또 B의 어떤 그 적분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 A랑 B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 어닐링 스케줄이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어닐링 스케줄을 잘 컨트롤하면은 이런 익스트림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뭐 베이타가 좀 작은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온도가 적당히 높은 영역에서는 이 온도가 스페시파이가 잘 되어 있는 어떤 볼츠만 샘플링을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했던 말이지만 다시 요약을 하면은 퀀텀 어닐러로 볼츠만 샘플링을 근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그럼 결국에는 이 볼츠만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그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을 시켜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기존에 그 뭐 제프 윈튼 교수님이 제시하셨던 그런 MCMC 기반의 방법보다 이제 더 빠르게 이제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저희가 그 실험을 했던 결과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가지고서 그 손글씨 그림 또는 그 흑백이지만 이제 뭐 티셔츠나 바지나 뭐 구두 뭐 이런 뭐 패션 아이템들 이미지를 생성하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빨간색이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이제 손글씨 그림에 대한 데이터만 제가 예시로 갖고 온 건데 이 패션 아이템에 대한 그 학습 데이터도 사실 그 경향성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그 MCMC 방법으로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학습을 시킨 거고요. 이 초록색이 그 퀀텀 어닐러로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Y축은 그 학습 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학습이 잘 됐다는 뜻인데 이 퀀텀 어닐러를 썼을 때 훨씬 더 빠르게 학습 에러가 빠르게 이제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학습이 빠르게 잘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저희가 이미 그 D-Wave 하드웨어의 그 성질들을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뭐 오류 보정 같은 거를 좀 했더니 에러 미티게이션 같은 걸 해서 파란색까지 만들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에러 미티게이션까지 한 파란색의 결과에 보면은 이제 그 베이스 라인도 MCMC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면서 뭐 더 빠르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실제로 이제 점 하나 찍을 때도 이제 물론 이 실험은 저희가 그냥 그 데스크탑으로 한 거긴 한데 데스크탑이랑 그 실제 그 퀀텀 어닐러랑 점 하나 찍는 거를 비교했을 때 뭐 수십 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그 중요한 어, 그 어떤 이런 결과가 이제 시사하는 바는 이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스핀 모델을 따라하는 인공신경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핀 하나하나가 어떤 바이너리 데이터를 뜻하는 것이고 그 스핀 간의 인터랙션이 그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노드들을 연결해주는 그 웨이트가 되는 건데 어, 이 볼츠만 머신을 클래시컬하게 학습을 시킬 때는
어떤 알고리즘 단에서의 그 보틀렉이 있기 때문에 그 계산적인 보틀렉 때문에 이 커넥티비티를 제한을 걸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restricted 볼트만 머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퀀텀 어닐링으로 풀게 되면은 그 큐비트들의 커넥티비티가 정확히 1대1로 그 볼츠만 머신 네트워크의 커넥티비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드웨어 그 자체가 바로 그 아이징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시컬하게는 볼츠만 머신을 학습시킬 때에 어떤 그 컴퓨테이셔널한 버틀렉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퀀텀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실 그 알고리즘 단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하드웨어에 버틀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충분히 큐빅 커넥티비티가 좋아야지만 아주 임의의 그런 볼츠만 머신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알고리즘 단에서의 그 챌린지가 이제 하드웨어의 챌린지로 넘어왔다라는 것이 이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하드웨어만 충분히 좋다면 그 이제 풀리 커넥티드 볼츠만 머신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풀리 커넥티드 볼츠만 머신은 그 학습하는 것이 그 인트랙터블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80년대에 요거는 포기를 했거든요. 풀리 커넥티드 볼츠만 머신을 클래시컬하게 학습하는 거는 포기를 했고 그 구조에 제약을 둔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으로 넘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퀀텀 어닐러로 이걸 학습을 하게 되면서 하드웨어만 잘 만들면은 우리가 80년대 사람들이 이미 그 고려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던 풀리 커넥티드 볼츠만 머신도 학습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 새로운 그 뭐 기계학습이라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까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미지 퀄리티가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제 그 이유가 그 이제 큐비트 커넥티비티 때문에 그 볼츠만 머신의 그 연결성 자체는 이제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주 스파르스한 볼츠만 머신 학습시킨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봤던 게 이거는 아주 단순한 네트워크이고 이거를 그러면은 좀 현대 AI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모델의 서브 루틴으로 써보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 중에 하나는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VAE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그 underlying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결국에는 학습을 하는데 이 underlying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그 더 로우 디멘셔널한 스페이스로 뭐 압축을 해서 표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더 작은 공간으로 이제 매핑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 이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그 데이터를 이제 잘 표현해 주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그 안에 사실 이제 중요한 피처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피처를 잘 캡처를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피처들이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찾고 그 그것이 따르고 있는 뭐 확률 분포 같은 거를 학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그 디스트리뷰션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우시안을 씁니다. 가우시안 분포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 디퓨전도 마찬가지고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우시안이 샘플링하기가 쉽기 때문에 가우시안에서 샘플링을 해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매핑을 이제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같은 데이터가 나오도록. 근데 이제 샘플링 자체는 쉬워야 되는 겁니다. 샘플링 자체는 쉬워서 이제 가우시안으로 샘플링을 해놓고 그 가우시안을 어떻게 디코딩을 해야 실제에 가까운 데이터로 복원이 되는지 이 디코더를 학습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퀀텀 어니더로 볼츠만 머신이라는 걸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철학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여기서 이거 자체가 퀀텀으로는 그러니까 클래시컬하게는 어려운데 이제 퀀텀으로는 쉬운 분포를 여기서부터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파트를 조금 더 단순하게 한다던가 또는 이제 기존에
뭐 가우시안이나 이런 쉬운 샘플링을 기반으로 클래시컬하게 쉬운 샘플링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 모델로 못 만들던 거를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퀄텀이 이지 샘플링 분포를 쓰는데 이제 클래시컬하게는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 그 볼츠만 분포를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표현하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그 로스 펑션을 잘 뜯어서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로스 펑션의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보면은 여전히 이제 볼츠만 샘플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델은 클래시컬하게 계산 어렵지만 퀀텀 어닐러로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미니마이즈 해줘야 되는 텀이 뭐 이제 에너지에 해당하는 텀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에너지가 낮은 컨피규레이션 찾는데 동시에 또 엔트로피는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작은데 좀 데이터가 뭐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인스파이어가 된 그런 학습인데 이게 이제 클래시컬하게는 안 되고 이제 퀀텀을 통해서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그 또 디웨이브에 그 큐빅 2000개를 써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봤는데 뭐 이제 이거는 손글씨 데이터 뭐 그리고 아까 그 패션 아이템 데이터 그런 그 사람 얼굴 생성하는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그 기존의 그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하는 VA이고 빨간색이 저희가 만들어서 실제 그 디웨이브에서 돌린 건데 뭐 모든 그 테스트 케이스에서 이 볼츠만 분포를 쓰는 게 뭐 조금 더 이제 퀄리티가 이제 좋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미지가 이제 상당히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그 디웨이브로 생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얼굴은 이제 레졸루션이 조금 화질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 얼굴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피처들은 그래도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모든 그림들이 다 이제 눈은 두 개, 입은 하나, 뭐 코는 하나, 그리고 뭐 다 이제 머리카락이 위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이 세 개짜리인 사람이 생성이 되거나 뭐 코가 두 개짜리인 사람이 생성이 되거나 뭐 입이 없는 사람이 생성이 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피처는 다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학습이 잘 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볼츠만 머신을 가지고서 생성 모델을 만들면 그 가우시안 샘플링 한 다음에 데이터를 트랜스폼하는 방식, 그 기존의 클래시컬한 방식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 볼츠만 머신은 그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잘 표현해주는 그 에너지 랜드스케이프를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에너지로 표현을 하겠다 이런 컨셉인데 어떤 에너지 펑션으로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에너지 펑션이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의 로컬 미니머가 뭐 어떤 특정 데이터나 어떤 또는 특정한 그 피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생성 모델 만들 때는 이제 무작위로 막 그냥 사람 얼굴을 막 생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반영이 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 얼굴을 만들더라도 뭐 안경 쓰고 있는 얼굴을 생성해줘.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제 그 특정 그 로컬 미니마에다가 뭐 이제 로컬 필드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걸어줘서 그 에너지를 이제 바이아스를 시킨 다음에 샘플링을 해서 왜냐면 이제 결국에 더 낮은 에너지에서 샘플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특정한 피처가 뭐 더 잘 반영된 데이터가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그 예시가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에다가 어떤 학습이 된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에다가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아스 텀을 필드를 걸어줘 가지고 어떤 특정한 그 애트리뷰시 더 강하게 이제 드러나게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인풋으로 이런 사람 얼굴들을 주고서 여기서는 그 앞머리라고 하는 그 피처 쪽에다가 바이아스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실제로 저희가 그 퀀텀 어닐러에서 2000개의 큐빗을 써가지고 만든 건데 보시면은 이 사람 얼굴이 다 이런 식으로 앞머리가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앞머리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생성 모델이다 보니까 사람 얼굴이나 앞머리 모양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은 다르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 그 클래시컬한 AI도 당연히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막 그 클래시컬한 AI가 이제 못하는 거를 막 새롭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지금의 AI 클래시컬한 모델도 이런 거를 할 수가 당연히 이거보다 더 팬시한 것들도 많이 하죠. 근데 이 볼츠만 머신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볼츠만 머신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비효율적인 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안 택했는데, 그 퀀텀 어닐러를 쓰면은 볼츠만 머신으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이 레벨로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 2019년도에 이제 구글이 뭐 이제 퀀텀 스프리머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를 쓰면서 어 그 그 이제 랜덤 서킷 샘플링이 뭐 이제 클래시컬하게는 그 샘플링을 따라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지금 그 퀀텀 하드웨어로는 뭐 이런 게 된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뭐 퀀텀 스프리머스 이런 용어들을 썼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양자 하드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중요한 하나의 마일스톤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 랜덤 서킷 샘플링이 뭐 다이렉트하게 뭐 프랙티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서티피케이션 같은 거에 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이렉트한 프랙티컬 어플리케이션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이것도 어떤 그 퀀텀 어드밴티지는 그 샘플링의 클래시컬 하드니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랜덤 서킷 샘플링이 아니라 그 어떤 구조가 있는 랜덤이 아니라 이제 구조가 있는 볼츠만 샘플링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 볼츠만 샘플링은 그래도 랜덤 서킷 샘플링보다는 뭐 특히 이 AI 쪽에 더 이제 프랙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랜덤 샘플링에서부터 어떤 그 구조가 있는 샘플링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그 트랜스포머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트랜스포머의 그 중요한 인그리디언트가 이제 그 어텐션인데 이제 어텐션은 그 어떠한 뭐 이거는 이제 그 랭귀지로 예시를 들자면 뭐 굳이 랭귀지일 필요는 없지만 랭귀지를 예시로 들면은 어떠한 이러한 그 아이템들 어떤 토큰들이 랭귀지에서는 어떤 그 단어들이 서로 어떤 그 관계가 있겠죠. 서로 그 관계가 있을 텐데 이 플랜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단어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어텐션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서 같이 바라봐야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어텐션을 학습을 하고 봤더니 이제 배터리라는 단어에 어텐션을 강하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플랜트라는 단어를 볼 때는 배터리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치면은 이 배터리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할 때에 이 플랜트가 공장을 뜻하는구나. 어떤 진짜 식물이 아니라 공장을 뜻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어떤 문맥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어텐션이 그 트랜스포머의 이제 핵심으로 쓰이는데 어 근데 이 어텐션도 그 볼츠만 머신으로 또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그 차이점을 보면 이제 볼츠만 머신을 쓴다라는 거는 이런 스핀 모델을 쓴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가 제가 디테일한 걸 넣지는 않지만 그 기존의 그냥 클래시컬한 어텐션 모델은 이걸 잘 뜯어놓고 보면은 이것도 그 에너지 함수 형태로 이렇게 디컴포즈를 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기존의 어텐션은 사실 그 싱글 스핀 텀만 보는 셈이 돼서 그냥 어떠한 단어 하나가 가장 relevant하냐 하나의 단어만 보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볼츠만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징 스핀 해밀토니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은 그 어텐션을 그 단어 하나에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에 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만 보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쌍의 단어들이 함께 어텐션이 주어져야 되냐 어떤 이런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상호관계를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볼츠만 어텐션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만들어 가지고 랭귀지 모델에도 간단하게 적용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그 셰익스피어 책에서 어, 이렇게 단어를 주면 이제 뒤에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단어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뭐 4개, 6개, 8개, 12개, 뭐 14개까지 이렇게 늘리면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그 볼츠만 어텐션을 썼던 게 그 컨벤셔널한 어텐션보다 이게 조금 더 그 스코어가 더 좋게 나온다. 뭐 이런 거 볼 수가 있었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기존의 어텐션 모델도 이제 잘하는 문제인데, 이제 기존의 어텐션이 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브라켓 매칭이라는 거예요. 브라켓 매칭은 이제 괄호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괄호가 열려 있고 그 열린 괄호 사이에 뭐 단어나 뭐 복잡한 수식이나 이런 게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그 닫히는 괄호들하고 그 열리는 괄호들을 서로 그 매칭을 해주는 테스크인데,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어텐션이 뭐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잘하지는 못하는 테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볼츠만 했을 때, 요거는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이제 볼츠만 어텐션이 좀 더 잘 나오더라. 뭐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지금까지의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 사실 이제 볼츠만 머신으로 막 기존에 못하던 거를 막 한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기존에 할 수 있는 뭐 랭귀지 모델이나 뭐 이미지 생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건데, 근데 이 퀀텀 어닐러를 쓰면은 어쨌든 예전에는 아예 그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아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 풀리 커넥티드 볼츠만 머신 같은 걸 가지고서도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AI 하는 데 있어서 뭐 새로운 길을 좀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물리에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이제 양자 컴퓨팅이다. 이제 계산 병목을 양자 컴퓨팅 해결해 준다라는. 그리고 이 어프로치에 이 생성 모델을 보는 거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이제 클래시컬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볼츠만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다. 이제 클래시컬 대비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그 기존의 아주 컨벤셔널한 그 퀀텀 머신 러닝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 기존의 퀀텀 머신 러닝들은 클래시컬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익스플리시트하게 그 양자 회로에 그 로딩, 뭐 인코딩을 해주는 그 데이터 인코딩이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생성 모델은 클래시컬 데이터를 그 로스 펑션 계산하는 단에서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로스 펑션은 그냥 클래시컬하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시컬한 데이터를 그 퀀텀 서킷으로 인코딩하는 단계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그 이제 그 퀀텀이 하는 역할은 샘플링만 하는 거고, 그 실제로 모델 학습할 때 뭐 그레디언트나 이런 것들은 그 양자 회로에서 뭐 계산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레디언트를 보통 양자 회로로 계산하는 게 이제 병목이 보통 생기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피해가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이런 데이터 인코딩이나 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의 퀀텀 머신 러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버틀넥이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뭐 빅데이터에 실제로 이제 퀀텀 머신 러닝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라는 것이고, 그런 이런 에너지 기반의 프레임워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성이 반영된 제너레이션을 하는 그런 컨디셔널한 제너레이션을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만 이게 사실 눈으로 이제 딱 보기 좀 이해도 쉽고 편해서인데, 저희가 지금 후속 연구로 이런 걸 통해서 뭐 분자 설계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자 구조를 생성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특성이 반영된 형태로 생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양자 하드웨어로도 양자 회로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스케일의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결과들이 실제 양자 하드웨어에서 얻어낸 결과고, 한 2000 큐빗 정도 쓰는 모델들이 현재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런 뭐 어떤 기존에도 그 퀀텀 서킷 샘플링 뭐 이런 아이디어들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볼츠만 분포라고 하는 이제 구조가 있는 샘플링을 통해서 어떤 확실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좀 욕심을 부려서 그 파트 2개를 준비를 했었는데, 저도 아마 파트 1만 하고 시간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보니까 지금 딱 파트 1만 하고 끝내는 게 시간이 딱 맞는 것 같아서, 그 여기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